안녕하세요. 이달의 날 생각 이번 달에는 제가 게스트를 초대해봤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짧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제주시에 살고 있는 강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단님과 함께 제주에 살고 있는 소신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부부고 또 미네코 분이 지금 서로 부부시죠? 간단하게 소개하고 영상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둘은 그 작은 배라고 아주 작디 작은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면서 강소팟이라는 팟캐스트를 발행하고 있고 또 온라인 책이나 또 뉴스레터도 함께 발행하고 있습니다. 작은 배라고 구글에 검색하면 제일 위에 나옵니다. 홍보 안 한다며? 너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셔도 이번 달 날 생각 주제를 뭘 할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강단님이 아이디어를 내셨잖아요? 네. 셋이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일단 나이가 비슷비슷하니까 또 20대 때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좋겠다.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난 저희의 20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편의상 저희가 가족이기 때문에 말을 편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반말 모드, 반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모. 반모. 내가 이 주제를 듣고 하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젊음을 찬미하는 게 강한 것 같아. 되게 모든 사람들이 어려 보이고 싶어하고 나이에 집착하고 노화를 두려워하는. 근데 나는 막상 30대에 들어서 보니까 뭐 딱히 뭐 이렇게 크게 20대 때랑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또 많이 받았고 뭐 한번 지난 20대를 돌아보는 게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진행해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희가 혹시 생각했던 30대의 모습이 있을까? 나이가 30대가 되면 이럴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거와 지금의 내가 30대가 막상 되고 나서 보니까 뭐 달라진 점이라던가 아니면 그래도 비슷하다던가 뭐 이런 점이 있을까? 나는 대학에 갔을 때 이미 어른이 됐다고 생각을 해버렸어서 정말? 나는 아직도 내가 베이비라고 생각하는데? 때가 되면은 뭐 어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딱히 안 했던 것 같고 나는 이미 어른이고 나는 이미 뭔가 다 알아 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나이를 들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20대 때 난 너무 어렸어. 요즘 뭐 60대가 돼도 너무 젊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배울 게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오히려 좀 겸손해지는? 근데 나도 강단이랑 그건 비슷한 게 30대에 대한 기대나 로망이 없었어. 전혀. 나이가 들고 싶다는 생각은 오히려 했던 것 같아. 왜냐면 20대 초반, 중반 때 처음 제주도 떠나서 서울 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할 때 나이가 들면 좀 안정감이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그게 뭐 30대여야 한다, 40대여야 한다는 아니지만 좀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좀 편안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 30대가 됐다고 해서. 근데 오히려 그런 불안함을 그냥 안고 가는 법은 그러니까 익숙해진다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맞아. 내 자신한테 익숙해지고 좀 나를 잘 알게 되니까 좀 편안해지는 거지. 나도 약간 그런 것 같아. 약간 20대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자면 특별하게 뭐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나도 내 30대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어. 뭐 때가 돼서 나이가 먹어도 그냥 똑같은 나니까. 근데 20대 때 너무 많이 불안했거든. 근데 왜 불안했냐면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편안하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즐거울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몰랐던 것 같아. 근데 20대를 지나면서 어떤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내 자신을 잘 알게 되니까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내 스스로가 되게 편안해진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 뭐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하게 나는 아주 크게 바뀐 점은 없다고 생각해. 나이에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30대 초반에 체력이 떨어져요 하면은 사람들이 근데 나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게 30대 초반에는 사람 과신을 한다는 거야. 20대 때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그대로 행동을 하면은 체력이 확 부족해져. 2년 3년 차이로 다르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도 그런데 언니는 알겠지만 우리 같이 산 적이 있으니까 내가 진짜 집에 안 붙어 있었잖아. 은비는 집에 절대 있는 무조건 바깥으로 나가야 돼. 해야 할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근데 그만큼 체력적으로 또 건강한 편이었고 체질 자체가 타고난 체질 자체가 좋았는데 요즘에 어떤 일을 막 하는데 너무 예민해지고 화가 많이 나고 막 누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너무 짜증나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이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체력이 부족해서라는 거를 나중에 알겠더라고. 옛날에 이 정도 저글링 정도는 했었는데 이게 이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게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말했던 게 이제는 이해가 돼. 왜냐면 정말 나도 달리기 이제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1년 정도 이제 러닝을 해가지고 계속 뛰고 있는데 달라. 운동이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 나는 그 전에는 운동이 너무 싫고 밖에 나가서 막 달리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고 이랬는데 그게 왜 더 좋아졌냐면 약간 자기 효능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게 뛰고 나서 내가 내 연습을 한다거나 내 일을 할 때 집중이 훨씬 잘 되고 덜 지치는 게 느껴져. 비행기를 타보면 확 알잖아요. 맞아. 옛날에는 진짜 미국 가는 비행기 타도 사실 그닥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몇 번 밥 먹으면 도착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타기가 싫어요. 맞아. 또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뭐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고 멀리 여행을 다니시는 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내가 나이 먹을수록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결국에는 체력이 좋아야 돼. 체력적으로 조금 다르다? 뭐 그거는 확실히 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언니랑 우리랑 몇 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언니는 그 필요를 느끼고 이제 실행에 접어든 단계고 우리는 문제인 건 알아. 깨달음을 빠진 거지. 근데 절박하진 않다? 근데 턱 끝에 지금 다다른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는 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이 결정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느껴지고 지금 이 순간에 너무 정확하게 나한테 맞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시간이 마치 나한테 한 2년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좀 더 멀리 생각하게 되는 것도 좀 있어. 하루 살 것처럼 막 그랬었거든 20대 때는. 근데 지금은 뭐 어차피 오래 할 건데 뭐가 됐건 일주일에 매일 할 필요 없지. 좀 걸러도 그냥 뭐 10년, 20년 할 수 있는 거 찾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된 것도. 너희가 20대 때 했던 선택 중에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과 좀 약간 후회되는 선택이 있을까? 20대 때 잘한 거 은비랑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 결혼, 퇴사, 창업? 결혼, 퇴사, 창업 이 세 가지는 잘했다. 하긴 너희는 결혼을 일찍 했으니까 우리가 28에 했고 한국 나이로 결혼하고 나서 나는 좀 인간적으로 성숙해진 부분도 있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결혼은 확실히 잘했고. 그리고 퇴사는 좀 이렇게 양극적인 게 퇴사는 하길 잘했다이긴 한데 끈기가 없어가지고 결론에 하면 퇴사했어요. 그냥. 보통은 가서 이렇게 정규직 오퍼를 받으면 정규직도 해보고 한 1년 정도 다녀보고 좀 이렇게 천천히 봐도 되는데 정규직 오퍼를 받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버리고. 근데 그렇게 막 관두는 거에서 후회가 별로 없었나 봐. 그래도 잘한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결국에는 관뒀어야 했던 것 같은데 이 창업을 한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배고픔이 덜했다? 조금 더 그냥 절박해 맞춰주고 내 생각에 오라 이러지 말고 좀 그 환경에 좀 맞춰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걸 못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 20대 때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력이 있고 뭔가 좀 낭비해도 되는 시기이긴 하잖아. 금전적으로도 꼭 막 그때부터 돈을 막 쌓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때 조금 뭔가를 견뎌보는 경험이 확실히 조금 좋은 것 같긴 해. 20대 나도 때. 그렇게 생각은 해. 나는 견디질 못했어. 아니 덜 배고파서. 아니 막 무조건적으로 누군가한테 뭐 고생을 꼭 해야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내 의견을 맞춰라가 아니라 남들 의견에 좀 더 들어보는 연습인 거지. 맞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강단의 그 퇴사 같은 것도 회사에 들어갔는데 별로야.
근데 그게 내가 틀린 결정인지 진짠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더 확실해질 수 있잖아. 근데 20대 때는 틀린 결정을 해도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사실 3개월 만에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도 비슷한 성향이라서 그래.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거 아니네? 하면은 그냥 이렇게 제주도 말로 설러버린다고. 맞아, 설러버리지. 그냥 설러버리는 거야. 근데 설러버린다고? 제껴버린다고. 이렇게 치워버려. 치워버린다고. 저희는 제주도 토박입니다. 그러지 않고 좀 더 견뎌도 그 시간이 그때 1년이랑 지금 1년이랑 난 좀 다른 것 같거든. 그때 1년은 좀 그렇게 보내도 됐던 것 같아. 근데 너무 막 이렇게 그걸 크게 생각했던 거? 이게 뭔가 해봤어야 돌이켜봤을 때도 그래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대로 좀 과정을 경험을 못 해보고 좀 감정에 이끌려서 끝맺음을 해버린 것 같아서. 왜냐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같은 경험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맞아. 나도 잘한 거에는 확실히 결혼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그 사회생활을 작은 회사에서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그 점이 또 나는 엄청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긴 해. 선택지가 사실 진짜 많잖아. 뭐 공부를, 나 같은 경우는 대학을 나왔으니까 공부를 더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험을 응시해서 뭐 공무원이나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 큰 회사에 갈 수도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았는데, 작은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내 능력치도 한번 테스트해보고 좀 더 기회가 많이 오고 책임도 많이 져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일을 시작한 거? 그게 나는 20대 때 돌아봤을 때 제일 잘한 결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사실 결혼도 그런 얘기 하잖아. 여자들한테는 특히 늦게 할 수 있으면 늦게 해라. 다 보통 그렇게 요즘에는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결혼을 늦게 할 수 있으면 늦게 하는 게 늦게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그치. 근데 우리 엄마가 결혼을 일찍 했잖아. 24살에 언니를 낳았으니까 일찍 결혼해서 심지어 출산까지 일찍 한 경우에 딸 둘인데 결혼 늦게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엄마는 엄청 행복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얘기했던 게, 결혼은 할 거면 일찍 하던가 완전 늦게 해라. 애증간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많이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결혼한 것의 장점도 꽤 많은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뭐 결혼을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아이 생각이 없다면 50대에 결혼을 해도 되고. 왜냐면 사람들이 사실상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 중에 대다수가 아이를 낳을 어떤 신체적인 나이 때문에 결혼을 조금 빨리 하려고 하는 것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굳이 뭐 근데 그게 아니라면 50대에 늦사람을 만나서 그때 결혼을 해도 사실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괜찮은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너희처럼 결혼을 또 빨리 제 짝을 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떤 점에서 좋냐면, 출산 이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는 해당이 별로 안 되고, 안정감이 진짜 빨리 찾아왔거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은 커리어적으로나 사는 곳도 서울을 떠나서 지금 제주로 온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아직도 특히 우리 집안도 그랬는데, 결혼을 해야 뭔가 어른이다, 좀 그런. 나를 아직도 결혼을 안 해서 애기 취급하잖아. 온 가족이 다. 근데 나는 그 인식이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덕분에 우리가 일찍 결혼을 했는데도 그냥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이든 좀 편하게 내렸다. 그거를 좀 우리가 잘 써먹은 것 같아. 일찍 그냥 결혼을 해버려서. 나의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개인적으로 20대 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유학을 간 거. 내 음악적 커리어적으로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잘 갔다고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나를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내 스스로에 대해서. 또 유학 가기 전에는 내가 너무 실력과 내 어떤 음악의 연습 막 이런 거에만 너무 꽂혀 있었던 거야. 되게 시야가 좀 좁았던 것 같아. 유학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 자신도 모르고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잘 못했던 것 같아. 나는 진짜 음악 생각만 했던 것 같아. 그 전에는. 근데 유학에 가서 내 자신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된 것 같거든. 내 스스로에 대해서. 꼭 뭐 남들한테 뭐
외국 생활을 해봐라, 유학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마다 내 스스로를 알게 하는 시간이 다르겠지, 방식이? 근데 그런 거가 조금 20대 때 잘했다는 점에서 나는 유학이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고 나는 개인적으로 후회되는 거는 나는 내 모든 연애가 다 별로였던 것 같아. 20대 때 했던. 근데 길게 만났잖아. 나는 너무 개인적인 얘기 아니야 이거는? 내가 너무 누구를 만나면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소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내 스스로에게 별로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나는 20대 때 뭐 연애를 했던 거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뭐 꼭 막 사람들한테 막 20대 때 어렸을 때 누굴 많이 만나야 된다 뭐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해. 연애를 많이 해봐라. 뭐 그래야 너 자신을 알게 되고 뭐 그래야 뭐 성장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게 연애를 통해서 성장할 사람은 성장을 해. 근데 그 사람은 연애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더라도 다른 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연애를 하면서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꼭 굳이 연애만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해야 되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 나는 후회되는 거 사실 하나밖에 없었어. 그 외국에 오래 안 나가본 거. 언니는 유학을 나갈 만한 그 학업을 한 거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쟁취하지 않으면 나갈 일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대학생 때 뭐 교환학생을 가던가 그러니까 정말 뭔가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방식이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거든.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환경이었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었어. 근데 당시에는 아니 한국에도 이렇게 재밌는 게 많고 나 너무 지금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 보이고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외국에서 6개월 막 길면 1년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경험이 그 기회가 그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때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희가 하는 일이 근데 내 말은 이게 완전 특수 케이스잖아. 우리는 지금 좀 자유롭게 일하니까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그런 후회가 있었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일을 이런 식으로 꾸려가는 거지. 만약 내가 그냥 원래 서울에서 살던 것처럼 회사 다니고 막 이랬으면 6개월이 뭐야. 일주일도 나가보기가 어렵잖아. 하긴 근데 우리가 되게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뭐 어디에 이렇게 회사 같은 데 묶여 있다고 해도 되나? 약간 그렇게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자유롭게 시간을 쓰기가 어려우니 보통 이직을 할 때 여행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기회를 되게 노려서 해야 되긴 하지. 그래서 그 후회 때문인지 몰라도 점점 더 사는 곳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렇게 삶을 계속 바꿔보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 40대 50대 돼서도 외국에 충분히 살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때는 더 마음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다 다른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하지 마. 근데 막 대후회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진짜 후회가 별로 없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 고르고. 근데 나도 후회가 많이 없긴 해. 많이 없어. 나는 항상 지금의 내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베스트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해. 모든 면에서. 근데 실제로 그래. 나는 정말 그렇게 믿거든. 근데 나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막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 나도. 너무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하고 뭐 나에 대해서도 진짜 너무 모르고 근데 지금은 너무 편안해. 강다는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수 있다면은 돌아갈 것 같긴 한데. 근데 군대를 다시 가야 되는구나. 그럼 제대 후로. 군대를 너무 늦게 가가지고. 너무 현실적이야. 근데 나는 안 돌아가고 싶어. 나도 지금이 좋아. 그러면 너희가 30대가 되어서 인간관계적으로 어떤 바뀐 게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거나 이런 거. 근데 나는 많이 바뀌었어. 정말? 나는 옛날엔 진짜 넓었거든. 소시는 정말 친구가 많고 항상 바깥에 가서 노는 걸 좋아하고 누굴 만나는 걸 좋아하고 주변에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모든 걸 공유해야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근데 그게 사실 나는 잘 안 맞아, 성격이. 나도. 뭐 나는 심지어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막 내 감정을 오늘 무슨 일 있었다? 이렇게 막 시시콜콜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었는데 그런 걸 이렇게 요구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 꼭 그래야만 이게 진짜 우정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좀 약간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맞춰주게 되니까. 하루 종일 뭐 같이 있고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먹었는데 집에 가면 뭐 1시간 통화해야 되네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 그런 게 뭔가 진짜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이 사람은 나를 정말 항상 응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1년에 한 번 봐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훨씬 더 많은 것 같고 그게 나한테 더 잘 맞는 인간관계 방식이라는 걸 점점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내 인생에서 탈락됐어. 그러니까 내가 탈락시킨 건 아니야. 서로가 느꼈겠지. 근데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한테 잘 맞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그럼 강단은 어때?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고민이 없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조금 집착했던 것도 같다? 이 연애에도 그렇고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그렇고 서로 뭔가 오가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연락을 좀 자주 주고받아야 되고 괜히 더 섭섭해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진짜 힘든 일이 있을 때 와줄 수 있는 진짜 친구? 그리고 아무런 말을 안 해도 10년에 한 번 본다고 해도 봤을 때 진짜로 반가운 친구? 저는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강단은 외국에서 생활을 오래 했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요. 한국인이 있다고 하면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 모두에게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모두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거? 잘 보이고 싶은 것도 있고 타지에서 이렇게 서로 잘 한번 잘 지내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누굴 만날 때 막 어떻게든 잘 보이고 더 잘해주고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나랑 진짜 잘 맞는 사람 진짜 좋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안 남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기쁨은 더 크다? 맞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난 항상 인간관계가 좁아. 난 친구가 맞아. 많이 없어. 늘. 나는 그게 내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성격인 것 같고 거기에 딱히 큰 불만도 없어. 이게 음악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직업인 것 같아. 왜냐면 연습이 누구랑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레슨을 받거나 누구한테 보여주면서 뭐 피드백을 얻을 수는 있지만 진짜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 나 혼자만 보내야 되는 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몇 시간 정해진 시간 일정량을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하루가 가버려. 근데 남들한테 내 시간에 맞춰서 날 만나줘.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근데 뭐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냥 정말 마음 맞는 가까운 친구들 몇 명 자주 보지 않아도 딱 그 사람들만 있어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지금도 비슷하고. 근데 문제는 내가 요즘에 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점점 줄어들거든. 나는 그렇게 느껴져. 뭐 내가 뭐 어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뭐 어디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어.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 생활 뭐 일을 뭐 이렇게 두루두루 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동료의 개념이지 뭐 한두 번 만났다고 다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니까 나와 생각이 잘 맞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지만 나랑 진짜 안 맞는 사람이지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배우는 점도 분명히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생각이 너무 고여있게 될까봐 그게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되게 많이 들었어. 내 생각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을 수 있잖아. 뭔가 나의 생각을 이렇게 지적해주거나 꼬집어주는 일이 나이 들수록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무섭다? 약간 이런 생각이 나도 최근에 들어서 근데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인 게 나도 이제 그렇잖아. 주변에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면서 나랑 진짜 비슷하게 살고 비슷하게 생각하고 취향도 비슷하고 근데 그 편안함이 오히려 너무 크다? 난 넓다가 좁아져서 그런가 싶기는 해. 누군가의 생각을 계속 배척하는 것만 아니면
이제는 내 생각을 점점 단단하게 하면서 나이 먹는 것도 나는 좋다고 생각하긴 해. 그러니까 나도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너무 탁 돼버려서 내 귀를 막아버릴까 봐 무서운 거지. 하지만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 맞아. 그렇죠. 왜냐면 그 버블 안에 있으면은 이게 약간 그 알고리즘이랑 비슷한 것 같아. 왜냐면 왜 정치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몰리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게 특정 영상을 보면 그 영상만 계속 추천해주고 나는 그 우물 안에 빠져버리잖아. 그거랑 나는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좀 잘못된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졌어. 근데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비슷해. 그래서 에이 괜찮아.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은 나는 마음적으로는 뭐 편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맞나? 이런 생각은 되게 최근에 든 생각이어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점이 좀 바뀐 것 같아. 나는. 책을 많이 읽는 수밖에. 책을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되죠. 근데 나는 이거 독서도 그래. 옛날에는 세상에 너무 재밌는 거 많고 책 말고도 맞아. 당장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좋고 막 그랬거든. 근데 조금씩 더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더 넓은 세상은 이제 내가 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책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해. 많이 읽으니까 괜찮을 거야. 걱정돼. 그래서 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이상해지면 혹시 말해달라고? 내 뺨을 쳐라. 그냥 다짜고짜 내 뺨을 쳐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긴 했어. 너희가 뭐 20대 때 뭐 다녔던 곳이나 특히 강단은 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뭐 여행 같은 거를 해봤을 때나 특별히 기억에 남는 모험이라던가 여행이 있을까? 여행은 결국에 뭐 누구랑 같이 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소신하고 같이 신혼여행 간 거? 그 미국으로 신혼여행 간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아빠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미국 여행을 또 갔었는데 내가 다녔던 대학교도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가이드 역할로 갔었는데 그때 좀 아빠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나중에 아빠가 그 건강이 안 좋았을 때 그때 미국 여행 갔을 때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왜 이걸 물어보고 싶었냐면 사람이 평소에 얘기하는 거는 생활 반경이 내 주변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누군가와 아니면 혼자서라도 뭐 여행을 떠났어. 근데 주변에서 내가 보는 게 갑자기 바뀌면 내가 평소에 안 했던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어떤 건축물을 봤을 때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고 이건 무슨 자재야? 막 이렇게 만져보고 막 뭐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친구와 뭐 건축물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소재로 대화를 또 나눠보게 되고 이런 게 있잖아. 여행을 가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도 하게 되는 것 같아. 분위기에 좀 이렇게 되니까 물어보고 싶었어. 어떤 게 있었나.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 원래 내가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맞아, 넌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나는 이미 이 현실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지금도 그래. 이 대화 같이. 방금 언니가 한 얘기를 듣고 생각난 거는 엄마 아빠 데리고 교토 갔던 거. 내가 함께 하지 못한 여행인데. 근데 원래 가족여행으로 추진했었는데 언니가 못 와서 못 갔지. 근데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언니가 미리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대. 은비랑 여행을 가면 다 재밌다 맛있다 이렇게 해라. 왜냐면 우리 아빠가 특히 좀 성격이 살짝 그 츤데레 그게 있어서 좋아도 안 좋은 것처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제주가 너무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멋있는 걸 봐도 에이 제주도보다 못한다. 맛있는 거 먹어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원래 알고 있었고 나는 또 가족 여행 처음 가는 거니까 계획을 막 열심히 세웠는데 언니가 그래서 미리 알고 좀 중재를 해놨을 정도로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그 여행을 끝나고 알게 된 건 내가 엄마 아빠를 진짜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 왜냐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좋아하고 처음 가는 데 가면 막 신기해하고 근데 심지어 아빠는 교토를 몇 번 가봤대. 단체 여행으로. 맞아. 갔던 데도 또 간 건데 그렇게 가족들이랑 갔을 때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가족도 잘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 나도 작년에 했던 가족 여행이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게 여행을 했을 때 나도 엄마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내가 제주도에 와서 집에서 엄마의 항상 비슷한 행동, 뭐 요리를 한다거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갔다 온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행을 가서 같이 새로운 걸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겁이 없구나. 맞아. 뭘 해보고 도전해보고 이런데 겁이 없고 다 해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엄마의 새로운 면을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아 이런 시간이 진짜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20대 때 내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지금은 진짜 다른 것 같아. 엄청 많이 바뀌어. 그 나이 드시는 걸 보는 것도 있지만 아니 이렇게 평생 나를 낳고 길러준 사람을 20대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때는 너무 나에 대해 관심이 많고 나도 나를 모르던 시기니까. 근데 조금 나를 알고 다시 부모님을 봤을 때는 아 내가 이런 게 진짜 엄마 아빠랑 똑같았네. 이게 사실 유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님을 아예 새롭게 보게 되는 거. 어떤 나의 가치관이 조금 변하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조금 변하면서 또 나도 나이가 드니까 아니 부모님이 지금 내 나이 때 나를 어떻게 다 키웠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에서도 부모님을 보는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 같기도 해. 그 이전에 강단이 이야기해준 건데 그 인구 통계학적으로 중위 나이라는 게 있대. 이게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의 나이인데 중위 나이가 보통 이 나이쯤 되면 어른이다 하는 나이라는 거야. 근데 뭐 우리나라가 점점 나이를 먹고 있잖아. 강단이랑 내 나이쯤이 그 중위 나이가 나이 먹는 나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른이 아닐 수 있는 나이인 거야. 평생 청년으로 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30이면 아이도 낳고 뭐 집도 사고 해야지라고 했지만 지금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 근데 점점 고령화되기 때문이래. 근데 나중에는 40이 돼도 아이 안 낳고 집 없는 나이가 되고. 근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비극이요. 그치.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철없이 살아도 괜찮지 너무너무 좋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치. 어떤 시각에서 보면 진짜 비극이지. 비극이지. 완전 비극. 완전 비극이지. 우리나라 없어지는 길인데. 그러면 너희가 30대가 되고 돈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한 게 혹시 있을까? 솔직히 20대 때는 돈 걱정을 안 했던 것 같다. 돈 걱정을 안 했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나는 어마어마한 부자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우리 부모님이 엄청 많이 투자를 하셨고 강단 금수저 논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금수저가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네, 왜냐면은 교육은 그 엄마 아빠가 다 해줬으니까 용돈도 엄마 아빠한테 받았었고 엄마 아빠가 알고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누나가 알려주는 걸로 굉장히 힘들었지만 내 용돈을 또 막 보내주고 나한테는 얘기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근데 나는 뭐 철없이 용돈 들어왔네 하면서 뭐 이렇게 산 거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돼서야 이제 뭐 군 전역을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러면서 돈 버는 게 역시 녹록지 않구나. 내가 직접 해봐야 역시 아는 것 같아 사람이. 그 전에 뭐 알바를 조금 해봤어도 어차피 나는 용돈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너무 철없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생각도 안 했어 사실. 그냥 뭔가 몸에 그렇다고 내가 막 사치를 부리는 걸 즐기진 않았지만 뭐 티셔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고 뭐 그러면서 살았던 거지. 그럼 지금은 어때? 근데 지금은 절박해. 지금은 쓰는 것보다 이제 쓰지 않을 때 얻는 기쁨이 많아진 사람이 됐다. 우리 둘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로 열심히 모아서 열심히 벌어서 밥도 다 해먹고 뭐 커피도 집에서 내려서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내가 이걸 샀다 이런 기쁨은 아예 없는 것 같고 뭘 사질 않으니까. 근데 뭘 안 샀다 아니면은 좀 싼 걸 샀다 밥을 해먹었다. 진짜 어떤 돈에 대한 개념이 이제 막 생긴 거. 근데 그러면 나도 진짜 거지. 나도 비슷해. 왜냐면 어떤 점에서 비슷하냐면 돈을 소비하지 않는 거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된 거. 근데 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20대 때 뭐 돈이 엄청 많은 적도 없었고 뭐 돈을 펑펑 쓰는 성격의 사람도 아니었고 내가 뭐 과소비를 한다거나 내 기준 너무 과소비지. 근데 남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저게 왜 과소비지? 하는 그런 정도의 모두의 기준이 다른 거니까 돈을 쓰면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보다 뭐 소소하게 뭐 정말 산책을 한다거나 비싼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뭐 남들이 쓰던 옷 같은 거 그냥 뭐 얻어 입어도 뭐 거기에서도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데가 진짜 많이 바뀐 것 같고 사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돈 관리거든. 30대가 돼서 딱 더 많이 느끼는 거는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 이거에 내가 요즘에 너무 꽂혀 있어. 막 진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니까 겁이 나더라고. 노후 준비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두 사람과 다르게 좀 그 돈 관리에 관심이 많고 너 엄청 철저하잖아. 20대 때는 오히려 나는 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냈거든. 그러니까 돈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내가 운용을 해야 되니까 20대 때는 그러니까 용돈을 받아도 돈이 더 필요하면 막 주세요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막 알바도 하고 과외도 하면서 그 돈을 내가 운용해야 되는 동시에 모아놓은 돈은 없는 거야. 그니까 막 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불안함이 늘 있었거든. 근데 조금씩 시간이 흐르면서 돈을 모으잖아. 사회생활을 하고. 그때 알았어. 아, 나라는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구나. 돈이 없을 때는 막 돈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고 막 그랬거든. 나는 아직 노후까지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안정감이 나한테 좀 필요했던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그 안정감은 쉽게 찾아오더라. 너무 돈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겠다? 나의 노후가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나의 이제 가족들도 나이가 들잖아. 내 부모도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병들지 않아도 누군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 병간호를 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정말 결정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거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근데 나는 20대 때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이런 생각 자체가 그냥 걱정 자체가 없었어. 왜냐면 나도 어렸고 나의 부모님도 마냥 어리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내가 나이를 먹음으로써 다 같이 늙잖아.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다 이런 얘기 하는데 누군가가 아프거나 그런 생각이 생겼을 때 내가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줄까봐 그게 갑자기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노후도 당연히 너무 걱정이 되지. 뭐 내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집이 없어서 막 길에서 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걱정도 나는 많이 들더라고. 근데 그 불안함을 이기는 방법은 진짜 하나밖에 없네.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네. 근데 돈을 많이 뭐 어떻게 모아야 되지? 근데 요즘에는 그 재테크 관련해서 20대부터 관심이 진짜 많아서 맞아. 사실 우리 때랑 완전 또 다른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아. 뭐 우리가 뭐 10대 이럴 때는 주식 투자? 이런 게 진짜 없으니까. 생소한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들도 맞아.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게임처럼 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또 뭐 보여주기식 문화가 또 있으니까 맞아. 뭐 실제로 돈을 착실히 모아서 장기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는 모르지만 지금 나이가 들면서 너희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 추구 방식이 바뀐 게 있을까? 나는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래? 어떻게 바뀐 것 같아? 나는 내 일이 엄청 중요했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물론 지금도 너무 중요한데 결혼하고 또 제주도 내려와서 가족들이랑 가깝게 살게 되면서 가족이 제일 일단 중요해진 것 같아. 지금은.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는 사실 일을 멈추는 거는 이제 안 무서운 것 같다. 근데 옛날에는 일을 뭔가 중간에 그만두면 뭔가 뚝 끊기는 것 같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 불안함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 만약에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멈춰도 괜찮다. 그런 확신이 이제는 있는 거. 여전히 잘하고 싶지만 그게 제일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나는 옛날에는 우선순위가 뭔지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냥 생각을 아예 안 했다? 뭐 삶에 뭐가 중요한지 딱히 몰랐던 근데 뭐 중요한 게 뭐 내가 뭐 이게 너무 중요해 라고 하지 않았지만 뭐 지나서 돌아보면은 뭐 그런 거지 뭐. 내가 지금은 그래도 이제 뭐가 중요한지 좀 아는데 뭐가 중요한데? 지금 일단 무엇이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가족
뭐 진짜 아끼는 친구들과의 관계, 관계.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배라는 일, 그리고 내가 어찌됐든 조금씩 성장하는. 옛날에는 별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오히려 못했던 것 같다. 왜?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끔씩 그런 상상을 했어. 와, 나중에 나 대단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하다가도 별로 구체적인 상황은 그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에는 내가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면은 나중에 진짜 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물로 한번 위인전을 써보겠다. 이것도 나를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 맞아. 막연했던 게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서야 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뭔가 20대 때 뭔가 이루지 않거나 강단이 말했던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우선순위 또 생각해보지 않고 근데 사실 그래도 괜찮은 게 30대가 돼서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40대가 돼서 찾아도 늦게 찾더라도 근데 늦게 찾으면 그만큼 더 소중하게 내가 그거를 더 추구해 나갈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 맞아. 내 삶의 우선순위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은데 나는 내 아이의 행복이 1등이야 항상.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 근데 그거를 어떻게 추구하는 방식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 포신과 비슷한 게 이게 유전일 수도 있는 게 나도 내 일이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커리어적으로 뭔가 내가 성취감을 맛봐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엄청 강했었는데 내가 너무 일만 추구하다 보니까 일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과 나의 자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일적으로 내가 성취를 이루지 못하면 인간 고민애가 실패한 느낌을 받더라고. 맞아. 뭔가 커리어적으로 당연히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역량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일적인 성취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적으로 뭔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내 자신이 너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이러는 거를 되게 깨달은 거야. 난 그게 깨달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불건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이 중요한 건 똑같으나 그걸 좀 추구하는 방식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난 너무 공감된다. 나도 일에 대해서 진짜 많이 놓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되든 괜찮아 이게 아니라 그래야 오히려 내가 일을 더 재밌고 편하게 오래오래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좀 거리를 둬야.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어색했지만 찍어본 소감이 어때? 함께 이렇게 나눠본 소감을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그 오디오 콘텐츠를 주로 발행하다 보니까 팟캐스트 만드니까 이런 영상으로 이야기할 때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 좀 어색하지. 근데 어색한데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는 부분도 있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요 카메라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뭔가 낯선 사람이 나를 계속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진짜 재밌다. 팟캐스트를 녹음하는 거를 찍어서 그건 너무 손이 많이 가려나? 너무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지금은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얼마 전에 1주년이었잖아. 뭐 2주년 때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팟캐스트 청취자 이제 강소파 청취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올려줘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좋아 좋은 아이디어. 나는 오늘 생각보다 길게 이렇게 얘기 나누게 될 줄은 몰랐거든. 근데 너무 신나게 얘기한 것 같아. 다들 뭐 이야기를 잘 해주어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나도. 왜냐면 나는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 게 처음으로 그 남들이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오히려 처음에 되게 긴장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신나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첫 번째 게스트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희 미네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강소판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네코 구독자 선생님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정해진 그런 건 없고 그냥 그렇게 불러. 그러면 그 미네코 구독자 선생님들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안녕.